네, 반갑습니다. 볼경 관리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드디어 결승전이 올라왔더라고요. 양감독 TV. 제가 지금 휴가 기간인데 사무실에 잠깐 출근을 했어요. 예약이 있어가지고 출근했는데 그래서 좀 초췌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마이크 부분은 제가 편집을 잘 못해서 그래요. 이게 제 본업 쪽에 파트너사가 있는데 그쪽은 이제 제 본업 쪽 강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지금 제 사무실에서 이제 개인 촬영을 하는 건데, 이게 마이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편집을 자기가 잘 못하니까 이게 잡음이 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있으면 된다 해서 이걸 하긴 했는데, 이거 편집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보십시오. 소리는 작게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택견이 이겼더라고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택견꾼이니까 편파 리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사실은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국기를 정할 때 이제 사실은 택견으로 하려고 했어요. 택견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택견꾼이 누가 유명하냐 이랬는데, 이제 서울에 소재한 쪽에서 제일 유명한 분은 송도끼용이었으니까 그 이제 인간무형 문화재였고, 송도끼용을 불러서 시범을 보였는데 이제 너무 하늘하늘 능청능청 이제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그 시안 안에 들어가는 파괴력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제 무술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소룡 이게 절권도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화상에서 이소룡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멋있지만, 사실은 무술가 입장에서 볼 때는 온몸에 막 이렇게 힘을 경직 준 상태에서는 사실은 원활하게 공방이 이어지지 않아요. 항상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킨 상태에서 이제 완급 조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이소룡 선생님도 이제 영화 안에서만 그랬지 이제 영화 밖에서는 안 그랬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볼 때는 택견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의 사관학교를 나와서 이제 만주군에서 독립운동가 잡으러 다니던 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일본에서 장교 교육을 받은 분이라서 일본의 가라데와 같은 이제 강인한 게 뭔가 필요했던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택견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이야기를 하면 또 태권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어쨌든 그래서 택견이 이제 지금의 태권도와 같은 국기로 정해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무형문화재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택견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조선시대 때 각 마을에서 이제 태종 이방원의 협파 정책 이후로 각 마을에서 그냥 씨름과 같이 이제 각 무술의 계파가 없어지면서 그게 이제 스포츠화된 형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격투기 개념으로. 그러니까 양반들 입장에서는 사병을 완전히 협파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중앙정부의 눈을 가리면서 사병을 양성할 수 있는 건 택견하고 씨름인 거예요. 활쏘기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의 중국의 문파 개념에 해당되는 무술들이 택견판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격투기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격투기이지만 종합격투기의 본인의 베이스가 되는 무술은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킥복싱 베이스도 있고, 힙합인가? 뭐 이 사람은 레슬링이라면서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택견판도 다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택견이라는 단일 무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송도끼 신앙선 선생님으로 무형문화재는 이어지지만, 사실은 각 마을마다 그 나라 그 현지의 택견판에서 택견꾼으로 활동하던 분들의 베이스가 되는 무술들은 사실은 원료를 따지고 들면 단일 무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유 형태는 남아있죠. 그 당시 때 이제 조선 우리 선조들의 몸짓과 발짓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 말을 길게 하는 이유가,
처음에 이제 택견이 딱 전수될 때 송덕기 선생님, 그 다음에 신한선 선생님, 그 다음에 신한선 선생님은 그나마 나은 게, 신한선 선생님은 이제 본인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의 택견판에서 택견 기술들이 어떠한 체계로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전부 본인이 조사를 하셨어요. 근데 송덕기 선생님은 그냥 본인 택견꾼으로서 그 서울 지방에서, 한양 지방에서 이제 전해져 오던 그것만 하신 거고. 맞죠? 그래서 이제 신한선 선생님은 연구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부터 이제 막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분화가 되는데, 그게 분화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술적 차이로 인한 분화보다도 정치적 요소가 컸어요. 정치적 요소가 컸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택견이라는 건 조선시대 종합격투기처럼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형태를 포용하던 거예요. 그 택견판 안에서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무술은 택견이고 이 무술은 택견이 아니라 킥복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선을 끌려고 해요. 택견을 보급하는 측면에서는. 맞죠? 그래서 아마 황인무 선생님의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이제 활용하고 믹싱하는 게 처음에 욕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택견이라는 무술 자체가 지금 현재 일본의 쿠도와 같이 지향점이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쿠도 보면 극진 가라데를 베이스로 출발했지만 이제 다른 다양한 무술의 장점들을 이제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이제 종합격투기, 도복 입은 종합격투기 형태를 이제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쿠도와 택견의 추구 지향점이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택견을 하나의 어떤 틀 안에 가둬놓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앞선 리뷰 때 이제 택견에서 택견의 정체성을 가르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양한 무술을 비교 분석하면서 택견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추려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 요번에 우승은 이제 이 택견 선수로 나오신 분의 이제 능력이 제일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술이 강하냐, 무술이 약하냐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강한가 이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복싱만 한 사람도 이제 제가 아는 복싱은 복싱 선수 출신인데 이분은 길거리 싸움이 엄청 능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발차기나 뭐 나이프 들고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복싱 기술로 다 돼요. 제압이. 그러니까 이거는 응용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싱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승자 결정에는 뭐 택견이 절권도보다 강하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이 택견 선수로 나오신 분이 강한 거죠. 제가 보니까 이분이 실력이 좀 월등해요. 여기 안에서. 왜 제가 이제 그렇게 판단하냐면, 우리가 이제 뭐 저는 이제 검도를 오래 했지만, 검도하고 이제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지만 무기술도 같은 개념인데 상대방의 감각을 교란시켜야 돼요. 스파링 할 때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에 공격하다가 밑에 공격하고, 밑에 공격이 분산될 때 다시 위로 공격이 가고, 그 다음에 박자를 깨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눈을 보되 전체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상하 좌우 감각 교란으로 기술이 콤비네이션으로 들어올 때 이제 상대방의 눈을 인지하되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해야지만 전체적인 공방의 흐름을 내가 주도적으로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택견꾼 이분이 그렇게 해요. 저번에 이제 극진 가라데 그분도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택견꾼 이분이 정말로 잘하는 게, 보면 지금 맨 마지막 결승전 때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생활체육인하고 프로 선수가 구별되는 제일 기준점은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술 체력. 무슨 말이냐면, 복싱 하시는 분들은 그걸 주먹 체력이라고 부르던데, 내가 이제 얼마나 주먹을 계속 쉴 새 없이 뻗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은 그 체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뭐 달리기 체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종목 무술에 대한 체력이요. 그게 체력이 된다는 건 완급 조절이 된다는 건데, 지금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경기 뛰고 다시 또 한 경기를 뛰는 거라서 체력이 지금 바닥이 났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 절권도 하시는 분이랑 택견 하시는 분 둘 다 체력이 바닥이 났지만, 택견 하시는 분도 이제 1라운드 때는 지금 황인무 선생님 이제 리뷰처럼 그 중간에 나오는 인터뷰 내용처럼 중심도 다 무너져 있고 너무 힘드니까 전체적인 밸런스 다 깨졌는데, 2라운드 접어서서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 있는 상태에서도
공격을 할 때 이제 위에 딱 치다가 밑에 발로 다리를 걸거나 아니면 이제 하단 쪽으로 본인 기술을 걸려고 해요. 이거는 절권도 선수의 전체적인 모습을 관찰하면서 공격을 이제 상하로 분산시키면서 감각을 교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스파링 체계에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야지만 가능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 있는 상태는 터널 시야 증후군처럼 그냥 부분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UFC 선수, 프로 선수 경기도 보면 체력이 완전히 바닥 나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의미 없이 주먹만 맞붙잖아요. 맞죠? 그거 보면은, 와, 저렇게 호적될 때 잡아서 넘어뜨리면 될 텐데, 이 생각이 들어도 그 사람들은 그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들고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니까, 이제 터널 시야 증후군은 우리가 터널에 차를 몰고 들어가면 깜깜하고 바깥에 출구 쪽 불빛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출구 쪽 불빛에만 초점을 둬요. 그리고 나머지를 인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운동 스포츠 경기에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넘어선 사람들은 이게 터널을 입구 출입구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좌우도 보면서 이제 전체도 보는 걸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택견 이분이 이 실력이 다른 출연자 선수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건 확실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황인무 선생님이 이제 이러한 선수분의 실력을 갖출 수 있게끔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황인무 선생님이 다양한 무술하고 교류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게 저는 빛을 발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뭐 다른 무술 지도자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선수로 전달이 잘 됐고 또 그 선수분이 그러한 스승의 지도 아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훈련해서 본인이 경지에 올라선 거예요. 이제 절권도 이분은 뭐 다른 분들 댓글에 보니까 요 절권도 여기 지인분이 올린 게 있던데 이분이 뭐 생활체육인이라서 회사 다니면서 일주일에 뭐 한 3번 4번 운동하고 이렇게 했다.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근데 다른 분도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 나온 분들은 다 생활체육인들이지 프로 선수 개념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검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 개념이 있어요. 실업팀이라고 해서 구청 소속으로 공무원 7급 신분으로 이제 검도 선수로 활동하거든요. 그 실업팀이잖아요. 그분들은 우리는 프로라고 불러요. 이거 저처럼 그냥 도장에서 수련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마추어 생활체육인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분들은 다 생활체육인데 본인 직업도 다 따로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생활체육인들 시합 기준점으로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본인의 본업이 있는데 이렇게 수련을 해서 이 정도 시합에 이렇게 연속으로 2라운드씩 해서 실력을 겨루는 것 자체가 여기 나온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절권도 분도 훈련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버티지도 못해요. 진짜로.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도요. 1라운드만 해도 완전히 숨이 끊어져요. 1라운드만 해도. 근데 지금 2라운드까지 하잖아요. 맞죠? 프로 선수들이야 그걸 생업으로 하니까 하루 종일 훈련하니까 어떻게든 체력이 바탕이 되는데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본인 본업 가져놓고 또 요거 이제 취미생활로 하면서 이렇게 체력을 키우는 것도 대단한 거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시합할 수 있는 용기도 대단한 거고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어쨌든 이게 시합 형태로 간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택견이 우승하셨네요. 그러니까 택견이 진짜로 종합 격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서 룰이 제일 불리한 건 택견이었거든요. 택견이 넘어뜨리는 게 거의 반 이상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넘어뜨리는 걸 테이크다운을 아예 못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택견이 제일 불리한 게 맞아요. 사실 여기서. 근데도 타격만으로도 이 정도로 한 거는 대단하고 저는 이제 어쨌든 택견꾼으로서 이제 편파 리뷰를 하자면 택견이 정말로 실용성이 정말 강해요. 저는 제가 이제 택견에 있는 무기술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호펜이 뭐 이렇게 또 이제 충주 쪽에서는 이렇게 육모 방망이 들고 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원래 옛날에는 전통 무술에는 맨손 무술 개념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맨손 무술 개념은 언제 이제 개념 정리가 된 거냐면 현대 근대 스포츠화 되면서 맨손 무술 개념이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 등장하기 전에는 도검류가 전쟁을 지배하던 시기 때문에 모든 무술에는 도검류가 중심이고 그 도검류 안에서 도검류가 없을 때 내가 비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맨손 무술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이었어요. 예를 들면 태극권도 태극검 하는 그 맨손 시연 안에 검을 들면 태극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택견도 이게 그 맨손 무술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게 조선시대 때 택견판이 벌어지고 거기서 견줄 때 무기를 들고 서로 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피가 튀기니까 맨손 무술로 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택견의 무기술 관련 부분을 복원을 하고 싶었고, 그거로 이제 택견의 기술 체계 안에서 무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더 체계화되고 좀 더 풍부해질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뭐 스파링 상대가 없어서 한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대한검도에 한 20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는데, 칼리 제가 지금 수련하는 유파 쪽이 이 택견하고 엄청나게 유사점이 많아요. 푸더크 부분은 특히 뭐 거의 동일하고, 그 다음에 활계집 부분도 지금 제가 수련하는 이제 택견 유파 쪽이 유사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제가 동서양의 무술을 계속 분석하고 제가 이제 이쪽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택견이 정말 실용성이 높다는 걸 계속 깨달아요. 진짜로. 제가 이제 택견판을 벗어나서 택견 시합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택견하고 이제 계속 이제 접합점을 찾고 연구를 할수록 택견의 실용성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예.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활개짓과 품빨기만 보고 저게 뭐냐 우스꽝스럽다 이제. 근데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 영상에 보면 이제 칼리와 택견의 푸더크 유사점 해가지고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칼리에도 보면 이런 나이프를 들고 처음에 스탠딩 포지션에서 이렇게 젓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이게 택견의 활개짓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제 스탠딩 자세에서 서로 공방이 이어지기 전에 이렇게 취하면서 공격, 그 다음에 아래로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찌르고 베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택견하고 되게 유사점이 많아요. 실용성도 높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택견은 스파링 체계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선시대 때 택견 판이었잖아요. 씨름처럼 시합 형태였기 때문에 이게 스파링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수련 양식도 사실은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이제 공방 이어받고 약식 대련하고, 그 다음에 풀 스파링하고, 풀 스파링 할 수 있는 이제 그 기술 체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택견이 실용성이 정말 높아요. 해보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황인무 선생님처럼 다양한 현대 스포츠화된 무술을 접하면서 거기서 이제 장단점 빼서 택견을 믹싱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택견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택견은 원래 단일 무술이 아니거든요. 조선시대 때 그냥 이종 격투기 개념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UF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택견이란 명칭은 UFC예요. UFC. 종합격투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종합격투기라는 단일 무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 개념이에요. 사실은 택견은. 근데 유의할 점은 택견은 조선시대 때 이제 있던 거라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몸짓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상, 템포 이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동료 칼리 지도자분 중에 한 분은 무슨 말 하시냐면, 이분은 이제 신라도 수련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신라 인도네시아 쪽이잖아요. 그 신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나이프 기술 이제 연구할 때 이제 그쪽 보면서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막 이렇게 학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신라시 그 고유 리듬감이 한국 사람하고 되게 안 맞대요. 그 신라에서 이제 전통 음악을 막 추면서 신라를 시연하는데 그게 박자가 되게 묘하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막 쿵우도 하시고 전통 거기 사사받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리도 지도자시고 이렇게 무술 수련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인데 되게 독특하더래요. 그 신라의 그 무술의 고유 템포가. 그러니까 택견도 그런 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견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단일 무술은 아니지만 택견이 조선시대 때 500년이죠. 거의 500년 가까이. 맞아요? 조선 500년? 500년 가까이 이제 그런 택견판이 벌어지면서
다양한 지방의 각 고을에 있던 무술 문파들이 거기 녹아들어져서 거기 안에서 뭔가 하나의 이제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 고유의 박자감이나 몸짓들이 다 녹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단일 무술 체계는 아니지만 택견이라는 무술의 정체성은 분명히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택견 지도자분들의 과제는 황인무 선생님처럼 택견의 정체성을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 이제 본인이 개념 정의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현대 무술 체계에 맞게끔 이제 변형해서 응용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겠죠. 그런 측면에서 황인무 선생님의 이제 철학이 빛을 발휘한 것 같아요. 이번 무술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은 다 이제 아마 극진 가라데를 우승 후보로 뽑았을걸요. 그 다음에 ITF 태권도는 솔직히 택견이나 절권도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근데 완전히 아니죠. 완전히 바뀌어 있죠. 지금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상과 실제 내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다른 경우도 꽤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극진 가라데나 ITF 태권도가 약하다는 말이야 절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무술을 생활체육인으로 가서 배웠을 때 실전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는 우리의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보세요. 택견 이분 얼마나 강해요. 지금 택견꾼. 절권도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 무술 이론 설명하는 영상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그냥 집 근처 도장에 가면 돼요. 종목도 저는 이제 복싱이나 킥복싱은 한 1년 정도는 하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 그 정도 하고 나서는 본인 원하는 거 하면 돼요. 뭐 절권도가 너무 멋있어 보이면 절권도 하시면 되고, 택견이 마침 집 근처에 전수관 있고 되게 좋아 보이면 거기 가서 하면 되고, 아니면 뭐 요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짓수를 해야 되고 유도를 해야 되고 뭐든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 생활체육인들은 일단 뭐든지 시작을 하고 거기서 내가 한 10년 15년 이제 제대로 수련한 다음에 확장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공안직 계통 제자분들한테 이제 추천하는 영상이 있어요. 이제 경찰이나 공안직 계통 근무자들은 어떤 무술을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작하고 수련하면 좋은지 이런 거 올린 게 있는데, 이제 항상 추천하는 게 일단 복싱이나 킥복싱은 반드시 해봐라. 그래서 타격에 관한 공방의 이치는 습득하는 게 좋다. 아니면 이제 검도, 대한검도의 검도로 바로 진행해도 돼요. 거기는 이제 몽둥이 들고 어쨌든 풀스파링 계속 하는 데니까 거기서 공방의 이치를 습득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이제 유술 계통으로 넘어가야 돼요. 주짓수나 유도 같은 거. 그건 또 다른 세상이에요. 테이크다운. 진짜로. 제가 이제 테이크다운 되고 나서 그라운드에서 진행되는 걸 아예 저는 문외한이라서 레슬링을 그때 했거든요. 레슬링을 해보니까 거기는 중학생 선수들하고 같이 하는 데인데, 와, 중학생한테도 안 돼요. 물론 요즘 중학생들이 덩치가, 제가 키가 181에 몸무게가 90kg거든요. 92kg인데, 와, 거기 중학생 레슬링 선수들은 저만한 애들, 저보다 덩치 큰 애들도 있고 그래요. 중3들은. 근데 어쨌든 해보니까 못 이겨요. 그라운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무술 경력에 주짓수를 새롭게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주짓수 체육관 차리려고 그런 게 또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딸아이나 제 아내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고 싶은 건 주짓수예요. 여성들이, 저는 그라운드 기술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라운드 기술은 핵펀치를 보유한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술 모르면 그냥 순식간에 당해요. 당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게. 타격에서는 핵펀치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라운드는. 그래서 택견도 그라운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주짓수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 레슬링 하다가 이제 주짓수 쪽으로 넘어왔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천하제일 무술대회. 근데 이제 좀 운영상 아쉬운 점은 시청자로서 건의하고 싶은 게 종목을 조금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 지금 전통 무술이나 이렇게 현대화된 무술 중에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서 잘 안 알려진 게 많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합기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합기도가 되게 비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예전에 본 진짜 합기도 사범님 중에 한 분은 날아다녔어요. 진짜. 근데 이제 이분도 복싱을 원래 하셨죠. 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뭐 관절 꺾고 발차고 하는 게 본인의 그 합기도 기술을 되게 유연하게 실제 상황에서 잘 활용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 다 넣어가지고 뭐
특공 무술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는데 조금 더 많아지면 패자 부활전이나 3, 4위 결정전 이런 거 해도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체급은 반드시 통일시켜야 돼요. 체급 차이가 나버리면 기술의 검증이 안 돼요. 이게 어쨌든 이게 지금 모토는 어떤 무술이 우위를 접하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건데, 뭐 그 뒤에 이제 뭐 온갖 미사 요구를 갖다 붙여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일반인들 눈에 보이는 것, 이 무술이 강해 보이네 이런 건데, 체급에서 차이가 나면 답이 없어요 사실은. ITF 태권도 그분이 56kg라고 하는데 제가 91kg인가 92kg거든. 지금 좀 더 늘어났겠는데 56kg하고 제가 만약에 붙는다 칩시다. 제가 이제 뭐 이제 무기술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해서 이제 태권은 혼자서 하고, 뭐 태권 이제 스파링 경험치가 지금 많이 멈춰져 있지만 그래도 제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덩치가 더 크잖아요. 56kg하고 93kg 질량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키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18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덩치 차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체급을 어느 정도 이제 통일을 시켜야 돼요. 어느 정도 맞춰요. 근데 이제 그게 힘들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런 무술 자체들이 메이저 무술 개념은 아니니까, 마이너 쪽이니까 제자들 양성하기도 힘들고, 정말 내가 제대로 가르친 제자가 그 체급에 맞게끔 그러니까 선수폴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찾기는 힘든 건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하 한선을 좀 정해서 어느 정도는 체급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테이크다운까지는 진행을 해야 돼요. 그라운드까지는 빼더라도 이제, 왜냐하면 킥복싱도 그 무에타이도 보면 넘어뜨리는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것까지는 넣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럼 이제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좀 잘 찾아서 다음번에는 이제 조금 종목 수를 늘려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우승자는 요번에 1회 대회 우승자랑 또 맞붙게 하고,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팀메드의 양성훈 감독님 요쪽 단체에서 이렇게 프로 시합도 그렇고 시합 주간 형태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소규모 대회들이 활성화돼야지만 이렇게 생활체육인들 사이에서도 대회가 활성화되고, 그러한 대회 속에서도 이제 이래 인재들이 발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로 선수층으로 가는 선수풀이 만들어지는 거죠. 양성훈 감독님이 아마 그런 것까지 내다보고 시작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좋고, 제가 이제 뭐 리뷰 아닌 리뷰를 했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이는 제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30대겠죠. 20대 아니면 30대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도자분들이 40대 되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보통 용기가 아니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 태권과 절권도의 재발견, 제가 볼 때 한 줄 평하자면 태권과 절권, 태권은 제가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뭐 제외하더라도 절권도의 재발견, 그 다음에 태권은 테이크다운을 빼더라도 강하다. 태권 좋아요. 태권 수련 많이 하십시오.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좋아요. 이게 직선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보다는 곡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의 중심축을 활용한 그 회전력이 많이 실리는 운동들이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몸을 풀어가면서 수련하기에 정말 좋아요. 태권이.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보니까 빨리 수련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부울경 칼리 동호회도 빨리 이제 재오픈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동호회 멤버분들은 제 그 사무실 전용 옥상 공사를 한대요. 9월쯤에 할 것 같은데, 건물주님께서. 그러면 이제 여기 공간이 좀 더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좀 회원수를 좀 더 받아서 진행할게요. 지금은 이제 조금 몰리니까 제가 그냥 활동적으로 제일 안 하시는 분들 그냥 다 이제 내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시 밴드 가입해서 좀 제대로 수련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제가 강퇴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제가 강퇴했다고 상처받고 저 지금 이제 못 가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이제
코로나고 인원수를 줄여야 되니까 제가 밴드에서 활동에 댓글 안 달고 이제 활동 하시는 분들 위주로 다 쳐냈거든요. 지금 매우 극소수만 남겨놨는데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이제 적극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시고. 어쨌든 너무 재밌었습니다. 양 감독님 덕분에 간만에 너무 재밌는 영상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연하신 선수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로 나오신 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뭐 이게 뭐 1회전 탈락이든 2회전 탈락이든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뭐 승패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 이제 수련한 기량대로 그 종목의 특징이 잘 드러나면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택견 극진 가라데는 52만 회나 되네요. 그 조회수가 맞죠? 이렇게 어쨌든 잘 활성화돼서 수련생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도장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예, 제가 지금 우리 불경 칼리 동호회도 사실은 지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 4단계라서 조금 걸려도 규정상 아무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 그 사무실 전용 옥상 야외 공간이 있어서 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칼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도장은 없지만 뭐 다 혼합해서 하지만 어쨌든 지금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이제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께 피해가 갈 수가 있어가지고 이 힘든 시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지금 계속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아예 클럽 수련 자체를 멈춰버렸거든요. 근데 코로나 끝나면 이제 바로 시작할 거니까 와서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오시고 도장이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마스크 끼고 주짓수도 하긴 하던데 저는 안 가요. 이렇게 어쨌든 좀 위험해서. 근데 이제 도장업 하시는 분들이 타격이 크죠. 근데 잘 되는 데도 잘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또 운동하러 가는 데는 잘 가고, 어쨌든 뭐 손소독제 잘 바르고 마스크 잘 끼면 되니까. 모두 고생 많으셨고 간만에 재밌는 영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리뷰 봐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